제일 황당한 질문이기도 해요. 고양이 이름 다 아세요? 뭐 얘네 어떻게 다 아세요? 이게 너무 조금 황당하거든요. 내가 키우는 애들인데 이름과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 50마리와 강아지 1마리를 위해서 고영주택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함께 하고 있는 다누집사 박서영입니다. 고영주택은 고양이를 사랑하시거나 고양이를 이제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살고 싶은 그런 로망을 담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랑 사람이 함께 사는 집이면서 또 고양이랑 사람이 공존하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따뜻함을 좀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만들기 전에 여기를 좀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고양이랑 함께 사는 집, 그거를 제가 모토로 계속 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따뜻하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집 말고 주택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4글자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 그런 것들 생각하다가 고양주택? 그건 좀 일산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영이라고 많이 하니까 고영주택으로 해볼까 했는데 딱 거기서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서 고영주택으로 네이밍을 하게 됐고, 이거는 좀 저만 아는 거기도 한데 고양이와 서영이가 사는 집이라는 그런 속뜻도 은근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들 왜 고양주택이 아니고 고영주택이지라고 진짜 많이 물어보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 고영주택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대명사처럼 되면서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정말 고양이들이 사는 집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유기되거나 파양이 된 고양이들을 인보하고 이제 좀 가깝게 지내다 보면서 그쯤부터 이제 묘연이 닿아가지고 고양이의 매력에 그때 빠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제가 데리고 있는 고양이들이 전부 제가 키우려고 어디서 데려온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에게 이제 아픔이 있거나 유기되거나 뭐 버려진 고양이들, 또 길냥이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많이 모이고 많이 제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제 능력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능력 밖에서 벌어지게 되면 아이들도 불행할 뿐더러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이들의 생활은 좀 아무래도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노력을 해서 아이들이 묘생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들어서 이 공간에서 지내게 해주자, 이런 마음으로 좀 이런 공간들을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 단순하게 고양이 카페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고양이 카페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은 게, 여기는 정말 고양이가 사는 집이고 저는 그 집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을 만들 때 중점을 뒀던 부분은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마음껏 뛰어놀고 햇빛 쬐 수 있는 야외 공간이랑, 아이들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구석구석의 수직 공간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언제든 사람이나 뭐 만약에 힘들 때 피해 있을 수 있는 공간,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 화장실의 공간, 이런 모든 공간들을 다 좀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6m 캣타워를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가 천고가 6m거든요. 그래서 캣워커라든지 캣타워들을 좀 많이 두었고요. 바깥쪽에도 이제 아이들이 나무도 타고 놀고 또 연못도 만들어놔서 가끔은 연못에 물도 마시고 그래요. 여기 또 새들이 또 많이 찾아오기도 해서 사냥하고 우다다 하는 걸 보면은 제가 생각한 방향으로 이 공간이 잘 만들어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황당한
황당한 질문이기도 해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 고양이 이름 다 아세요? 뭐 얘네 어떻게 다 아세요? 이게 너무 조금 황당하거든요. 내가 키우는 애들인데 이름과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모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낮에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놀지만 저녁에 해가 질 때는 또 춥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애들을 집으로 다 들여오고 그때마다 이제 출석 체크표가 있어서 저희도 한 번에 50마리가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출석 체크를 해야 알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기역부터 이제 희읍까지 봐서 애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고 그래서 애들 얼굴 보면서 들어왔네. 얘 안 보이네. 얘 잠깐 패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출석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마다 이름도 다 있고요. 나이도 정확히 알고 있고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다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많은 고양이들을 정말 한 마리도 소홀하지 않게 잘 케어하고 있다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왜 평온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냐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에게 위협받지 않고 자기네들 집에 사람이 놀러 온 것뿐이지 이 공간이 엄연히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같이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아이들 자체가 다 누군가한테 버려지거나 유기되거나 뭐 심하면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길에서 좋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이제 구조해서 치료 후에 저한테 오게 된 경우들도 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마음을 여는 애들이 없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양이들이 사람이랑 같아서 성격이랑 성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공간에 처음 왔을 때 마음을 열기까지 막 반년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하루 만에 여기가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누워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마음의 문을 빨리 안 여는데 그만큼 제가 그런 아이들에게는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환경이 주는 요소 때문인지 아이들이 좀 금방 안정감을 느끼면서 안정화를 찾는 것 같아요. 워낙 다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들 하나 사연이 없는 아이들이 없는데 제일 강력했던 기억은 제가 이제 거주하는 공간의 문 앞에 한밤중에 그냥 케이지에 간략한 쪽지를 써서 아이를 유기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도 저라는 사람이 처음이고 저와 함께하는 이 공간이 처음인데 얼마나 낯설겠어요. 저는 아직도 그 아이를 케이지에서 꺼냈을 때 그 슬픈 눈빛을 잊지 못해요. 정말 어떤 고양이가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가족에게서 버려졌다는 거를 고양이들도 분명히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제 피부병이 너무 심해서 피부병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수술을 해야 될 상황에 이르러서 그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주면서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게 잘 지내고 있고 살도 많이 쪄 있는 상태인데 정말 사람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저희 손을 기본적으로 타기 위해서 따로 케어룸에서 아이들을 케어해가지고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애들을 합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짱구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는 기간이 많이 길었고 피부병 치료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집사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짱구의 피부를 관리해주고 또 밥을 케어룸에 직접 한 번씩 갖다 주고 끼니를 챙겨주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관계가 쌓이다 보니 사람에게 먼저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이 공간에 나왔을 때 고양이들이랑 자연스럽게 합사가 되면서 평온한 생활을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고양이들을 정말 많이 키우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정말 많이 오세요. 여기 고양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순하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양이들이 잘 합사가 돼서 지내고 있죠? 근데 노하우와 팁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딱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기는 합사는 정답이 없고 좀 길게 봐야 한다.
고양이마다 성격이랑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적재적소에 합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저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도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냥 저는 길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집사가 너무 강제로 이 아이들을 합사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물건을 서로 교환해주고 냄새를 교환해주고 이런 좀 정석 같은 방법들도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살게 됐으니 이 공간에 너희들이 적응해서 살아가야 해 해서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좀 스파르타식으로 이 공간을 좀 다닐 수 있게 해주다 보면은 저희 아이들은 또 제가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공간이 주는 어떠한 에너지 때문인지 합사가 너무 수월하게 된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야외를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질병이나 어떤 뭐 전염병, 뭐 진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일단은 저도 아이들을 야외에서 이제 다니게 하기 때문에 정말 겨울에도 매달 심장사상충을 꾸준히 해주고 또 구충 같은 경우도 신경 써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떤 야외 질병에 관해서는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키워보니까 알겠더라. 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